애청자 여러분, 나라 안팎이 지금도 어수선합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여러 가지로 촉박한 사항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우리나라 말로 전자박람회죠. 전자박람회. 1967년부터 미국이 이 박람회를 시작해서 앞에다 연도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2025년 라스베가스 전자박람회 CES라고 합니다. 이런 박람회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실화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로봇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그래서 휴먼 테크죠. 기술이 이제 인간과 동일한 수준까지 와서 로봇 산업이 인간을 닮은 로봇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모든 구조가 바뀌어나가는 중대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는 지금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격동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1660년대부터 약 1740년까지 거의 한 100년 가까운 동안에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바꿔보면 그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농업사회 그 자체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으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물론 수렵사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갑자기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방직기계가 나와요. 매우 놀라운 일이죠. 바꿔 말하면 수공업이 기계공업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공업이라는 것은 손으로 일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계가 일을 대신해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하죠. 그 실을 참읍 배틀에 앉아서 어머니들이 수공업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방직기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만 명의 어머니들이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서 시장에 내놔야 그것이 옷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복을 감당해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는 1000명의 노동력만 가지고 방직기계에 매달리면 그 방직기계가 실을 생산해냅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해냄으로 인해서 소위 기계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시장은 의복을 만드는데 충분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만 그 의복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죠. 사람이 지구상에 살면서 의복이라는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이 그 시를 필요로 했겠죠. 견사를. 그것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차가 달리고 또 여러 가지 기계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수공업을 통해서 생산해내던 물건들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니까 말할 수 없이 시장은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따라온 거죠.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공업으로 물건을 생산하던 사람들이 기계의 일자리를 뺏겨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거기서 일어난 것이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기계를 부셔버리면 그 기계가 마멸되니까 다시 수공업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일시적으로는 대충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충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공업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기계는 다시 복구되고 그게 기계 파괴 운동은 점차 줄어들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는 대량 생산된 제품을 소비해야 할 시장이 필요했고 그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국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배에다 물건을 싣고 세계 시장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개항을 요구한 거죠. 그 개항의 시기를 얼마만큼 앞당겼냐에 따라서 세계가 선진화 수준이 달라졌고 그 나라에 국부가 생기고 결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지는 겁니다. 1851년에 런던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렸어요. 소위 기계가 주종을 이루는 대규모의 박람회죠. 그 자극을 받은 프랑스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에요. 그 에펠탑은 철로 만들어졌어요. 약 320m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에펠탑을 저주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저 철탑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까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에펠탑 철거운동 즉시 일어납니다. 에펠이라는 공학도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에펠탑 철거운동을 주동했던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모파상은 날마다 에펠탑 앞에 와서 반대운동을 했어요. 철거하라. 그러나 그 탑은 의연하게 썼고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에펠은 자기가 만든 기술에 의해서 세계인이 존경하는 걸 보고 미국 독립 기념을 위해서 프랑스가 선물하는데 설계를 하나 냈어요. 그것이 유명한 뉴욕항에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신상입니다. 그만큼 18세기, 19세기 모두가 다 기술의 발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기술이 더 가공할 만큼 발전됐습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생겼죠. 근데 지금 세계는 새로운 혁명을 눈앞에 두고 왔어요. 우리가 이름하여 4차 산업이라는 겁니다. 1차 산업을 농업혁명이라고 하고 2차 산업을 기계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3차 산업은 컴퓨터에 의한 혁명이에요. 지식정보사회를 가져다 줬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세계 자본, 노동, 금융, 기술, 자원 모든 게 자유롭게 이동을 했어요. 이름하여 글로벌리제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화죠. 근데 지금 세계는 전자박람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인간과 같은 유형의 로봇을 개발해낸다 그런 얘기예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뛰어든 엔비디아라고 하는 미국의 회사가 최고의 부를 거머쥡니다. 엔비디아. 이번 CES 세계 전자박람회 저녁 만찬에서 엔비디아의 잭슨 황이라고 하는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그분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는 챗PT를 설명하면서 자기 상상을 뛰어넘는 전자기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자기도 예측보다는 개발이 눈앞에 와서 여러 형태의 세계적 놀랄만한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년도 CES는 170여 개국이 참여를 했어요. 매일 14만 명 이상씩 관람을 해요. 한국 기업도 120개, 800여 가지의 제품을 내놓았어요.
지금 제일 많은 제품과 전시장을 열어놓은 것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입니다. 한국도 대단하죠. 지금 CES 상을 약 300여 개 수상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국인이 무려 74% 정도 많은 상을 거머쥐었어요. 한국의 신제품이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 한국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경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미국이 앞서가고 중국이 추격합니다. 거기 한국 끼어들어 있어요. 그걸 갖다 샌드위치 경제라고 그래요. 이게 중국 기술들이 우리를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모든 제품 우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전자제품 같은 샤오미 제품이 한국 시장을 쓸고 있어요. 위협을 받고 있어요.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왜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칩을 개발하는데 뒤떨어졌다, 이게 HBM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제품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우뚝 썼어요. 그나마나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적 광대놀이를 하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부 기능이 마비됐어요. 탄핵소추 안에 걸려든 대통령, 국무총리, 그 외 장차관 20여 명이 지금 일손을 놓고 있어요. 국방, 치안, 행정, 산업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상들이 통곡할 일이야.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이 가난을 시달리다가 겨우 이제 세계 선진화 그룹에 들어와가지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입장까지 왔는데, 2025년, 24년 말부터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인간의 정말 자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금년에 CES에서는 인공지능에 제일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예요. 인간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느냐. 거울 앞에 얼굴을 딱 내놓고 쓰면 모든 인간 장기의 기능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약을 쓰라고까지 지시를 받아요. 얼마나 유효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디지털 헬스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리고 운송수단이 최첨단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무인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든 화물을 싣고 서울, 부산, 전 세계를 달릴 수 있어요. 항해도 마찬가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 개발은 로봇과 합쳐지면서 새로운 혁명을 유도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든 구조가 뒤틀립니다. 기계를 때리부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만 앞서가는 자만 생존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정치가 조금은 양보해서 경쟁적으로 다퉈서 정치적 광대 노름을 그만두고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지금 모처럼 일어난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바르게 진행되도록 라스베가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CES 세계 전자 박람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얼마나 많은 제품이
놀랍게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자 하는 창업에, 스타트업에 전 정부가 동원돼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고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 차세대에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길러주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가 오늘 시대란 것을 여러분에게 더욱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금년 을사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자고. 우리 을사년은 120년 전 1905년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미국 대통령까지 지냈던 소위 기억이 좀 낯나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밀약이죠. 일종의 일본 지도자하고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를 일본이 점령하고 필리핀을 영국의 양에 활해하는 이런 조약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데프트라는 사람이죠. 미국에. 이런 결과로 우리 한국은 을사늑약이라고 그런 외교권과 주권을 박탈당하면서 국군 통수권을 빼앗기면서 일본 식민 시대를 살고 그로부터 광복 80년이 됐습니다. 40년 통치를 받았어요. 역사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습니까? 겨우 이제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세계를 향해서 젊은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전자박람회, 미국 다음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 많은 제품을 진출시키고 광장을 열어서 세계인에게 한국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치가 생산적이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제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과거 어리석은 시절에 주변 국가가 우리를 흥정해 먹어요. 데프트 가스라 회담이라고 그래요.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지면 거기에 필붙어 가지고 나라가 어느 나라에 종속돼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무사 안일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주성과 독립성과 창수성을 잃어버려요. 지금 모처럼 한국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어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국방으로 보나 투지지만 오직 우수한 기술력 하나 가지고 전 세계와 경쟁해 가지고 한국이 앞장서 가는 라스베가스의 한국인 전시관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부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갖기를 당부하면서 라스베가스의 CS를 주목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